야, 여기 자리 좁네. 아줌마들 자리 좀 비켜봐요. 여기 우리 자리예요. 아줌마들이 여기서 뭐해? 집에 가서 쉬시지. 우리가 먼저 앉았는데요. 에이, 아줌마들 진짜 고집 세네. 요즘 노인네들이 왜 이래? 뭐라고? 더 이상 참기 힘드네. 서울 외곽 변두리 골목, 오래된 포장마차 한 대가 저녁 무렵부터 하나둘씩 켜지는 가로등 불빛 사이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할매 포차는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쉼터였죠. 포장마차 사장 김태식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손님들은 태식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인사를 건네자 태식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나와야 맛있는 안주 준비하죠. 오늘 오징어가 정말 싱싱해요. 이 포장마차에는 특별한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누님 넷이었죠. 이들은 모두 60대 후반으로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이미숙이었습니다. 70세의 미숙은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고 지금은 홀로 지내며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단정한 옷차림과 고든 자세에서 과거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자리 비워놓으셨죠? 당연하죠, 미숙 누님. 구석자리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포장마차 끝자리 네 자리는 항상 이들을 위해 비워둔 공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이들을 누님파라고 부르며 각별한 정을 느끼고 있었죠. 곧이어 박정숙이 나타났습니다. 69세의 정숙은 평생 미용사로 일하며 동네 아줌마들의 머리를 다듬어준 베테랑이었습니다. 여전히 손끝이 야무지고 말투도 시원시원했죠. 미숙아, 벌써 왔네? 나 오늘 좀 늦을 뻔했어. 괜찮아, 정숙아.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김소영이 도착했습니다. 68세의 소영은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아한 모습에서 선생님의 품격이 묻어났죠. 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쉽게 지쳐. 마지막으로 도착한 건 막내 이춘자였습니다. 67세의 춘자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고생 많이 한 전직 여공이었습니다. 거친 듯하지만 정이 많고 의리 있는 성격이었죠. 언니들 미안해요. 버스가 안 와서 좀 늦었어요. 괜찮아, 춘자야.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건배부터 하자.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장마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이들만의 공간이었죠. 태식은 이미 준비해둔 소주와 안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누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우리가 여기 오는 재미로 일주일을 버티는 거 아시죠? 미숙의 말에 다른 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자, 이번 주도 무사히 버텼으니까 건배. 정숙이 소주잔을 들자 다른 세 사람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첫 잔을 비운 후 네 사람은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사건은 없었지만 나이 들어가는 현실과 외로움,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버스에서도 자리 양보하는 사람 찾기 어렵고 길에서도 인사 같은 건 기대도 못해. 맞아. 우리 때는 그래도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춘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한쪽 테이블에서 젊은 남녀 커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여자가 남자에게 소주잔을 던졌죠. 아, 그게 말이야, 행동이야. 소주잔이 공중을 날아가다가 누님들이 앉은 테이블 근처 춘자의 발 앞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포장마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네 사람은 잠시 조용히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무 말 없이 춘자가 조용히 유리 조각들을 슬쩍 발로 밀어냈습니다. 이젠 웬만한 건 참자. 우린 나이도 인생도 그렇게 배웠잖아. 미숙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이들에게 이런 일은 그저 또 하나의 참아야 할 순간일 뿐이었죠. 젊은 커플은 멋쩍게 자리를 떠났고 태식이 급히 와서 바닥을 치웠습니다. 누님들 괜찮으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장님. 별일 아니에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씁쓸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우리도 젊을 때는 혈기왕성했는데 말이야. 춘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소영이 체념한 듯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장마차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하루의 피로를 달랬죠. 누님 넷은 여전히 끝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주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누님들. 누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람이 있어요. 태식의 진심 어린 말에 네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만은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공간이었죠. 11시가 넘어서야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누님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죠. 다음 주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미숙은 꽃집에서 장미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 한가한 시간이었죠. 그때 가게 앞으로 지나가던 40대 남자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꽃값이 너무 비싸네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어요? 미숙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세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시세요? 옆 동네 가면 이것보다 훨씬 싸던데요. 남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럼 거기서 사시면 되잖아요. 미숙이 조금 당당하게 말하자 남자는 화가 난 듯 미숙을 밀쳤습니다. 아줌마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나이나 먹고 조용히 있지. 미숙은 뒤로 비틀거리며 화분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죠. 남자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미숙을 도와줬지만 미숙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죠. 같은 날 오후 정숙은 동네 미용실에서 할머니 한 분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이신 박할머니였죠. 정수가
손이 정말 좋네. 머리가 이렇게 편해본 게 언제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머리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용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미용실 맞나요? 남자도 깎아줘요. 죄송한데 여기는 여성 전용이에요. 남성은 정숙이 정중하게 설명하려는데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 어때요? 머리 자르는 건데. 할머니들이 너무 까탈스럽네. 할머니라고 하셨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고. 남자는 대충 사과하고 나갔지만 정숙의 기분은 상했습니다. 언제부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걸까요? 한편 소영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 찾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쉬시지 여기서 뭐 하세요? 도서관은 공공장소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더 크게 웃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은 정말 간섭이 심해. 소영은 결국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마음이 쓰라렸죠. 춘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 선 젊은 여성이 계속 한숨을 쉬며 시계를 봤습니다. 할머니, 카드 사용법 모르시면 현금으로 하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춘자는 카드 사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잠시 지연된 것뿐이었죠. 기계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에이, 그냥 빨리 해주세요. 젊은 여성의 무례한 태도에 춘자는 화가 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네 사람은 다시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각자 겪은 불쾌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죠. 언니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춘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냈지 뭐. 미숙의 대답에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 미숙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세 사람도 각자 겪은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정숙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 맞아. 우리도 젊을 때 어른들 공경했는데. 춘자도 동조했습니다. 태식은 누님들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뭔가 기분을 풀어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누님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태식은 포장마차 안쪽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LP 음악을 틀기 시작했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오자 네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머,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 젊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지. 음악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잠시나마 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죠.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누님들이 기분 좋으시면 저도 기뻐요.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 가운데 포장마차에 젊은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20명 남짓되는 대학생들로 보였는데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었죠. 처음에는 그냥 시끄러운 정도였지만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야, 여기 자리 좁네. 아줌마들 자리 좀 비켜봐요.
무리 중 한 명이 누님들이 앉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자리예요. 미숙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젊은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여기서 뭐해요? 집에 가서 쉬시지. 우리가 먼저 앉았는데요. 정숙이 항변했지만 젊은이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줌마들 진짜 고집세네. 요즘 노인네들이 왜 이래? 소영이 참다 못해 젓가락을 탁 놓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망설이며 다시 앉았죠. 우리 이제 참는 것도 그만할까?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죠. 태식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거들먹거렸습니다. 사장님도 장사하려면 손님을 좀 가려서 받으세요. 결국 누님들은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더 큰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참, 이게 뭐야?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미숙도 동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죠. 일주일 후 포장마차 건너편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파워짐이라는 헬스장이었죠. 하지만 이 헬스장은 평범한 운동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뒷배에 조폭 조직과 연결된 사업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태식은 며칠 전부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헬스장 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상권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죠. 사장님, 이 동네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헬스장 뒤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벌써 몇 군데 가게가 문 닫았잖아요. 태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포장마차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화요일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포장마차를 찾아온 것이었죠.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파워짐 대표 김동철입니다. 김동철은 겉보기에는 정중해 보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이 일대 상권 정리건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지 개선이요? 네, 낡은 포장마차 같은 건 좀 정리하고 깔끔한 상권으로 바꾸려고 해요. 태식은 김동철의 말이 협박임을 직감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해 왔는데요. 물론 보상은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김동철은 명함을 놓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금요일 저녁 누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태식은 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사실 무서운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는 않은데. 사장님, 그런 협박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버텨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정숙이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사장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봐요. 춘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요? 네, 이 포장마차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미숙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저 옛날에 간호사 할 때 후배들하고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요즘 그 애들이 SNS라는 거 잘해요. SNS요? 네,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대요. 정숙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나는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에 돌릴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요. 소영이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누님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예전 직장 후배인 김간호사를 찾아갔죠.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수연아, 너무 반가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숙은 포장마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수연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SNS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포장마차 사진하고 사연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릴게요. 정말 고마워. 한편 춘자는 복사기가 있는 문구점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전단지 좀 만들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요? 할매 포차 지키기 캠페인이요. 춘자는 미리 준비한 글을 보여줬습니다. 포장마차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현재 위기 상황을 담은 내용이었죠. 할머니, 글 잘 쓰시네요. 고마워요. 이거 몇백 장 뽑아주세요. 다음 날 오후 춘자는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호응이 늘어났죠.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 동네 포장마차가 사라질 위기예요. 그럼 안 되죠. 저도 가끔 거기서 술 마시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SNS에서도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매 포차 지키기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춘자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포장마차 지키기 캠페인이에요. 춘자가 전단지를 건네려 하자 남자는 그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거 그만하세요.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는 발로 전단지를 밟으며 웃었습니다. 춘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넌 지금 아주 큰 실수한 거야. 정숙이 어디선가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젊은 남자가 정숙을 쳐다봤지만 정숙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죠. 사과해. 뭐요?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젊은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아, 죄송해요. 결국 남자는 어영부영 사과하고 사라졌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야. 우리끼리라도 지켜줘야지.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네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화가 났어요. 춘자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그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정숙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미숙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SNS에서 반응이 정말 좋아요. 벌써 몇천 명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대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동철이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들이 꽤 골치 아프게 구는군. 김동철이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켜보자. 하지만 너무 나서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포장마차 살리기 캠페인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연일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고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미숙이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전단지를 발로 밟았던 그 젊은 남자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예의 없게 행동했거든요. 동안의 태도는 지난번과 180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분은 제 친구 민수예요. 동안과 함께 온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포장마차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도 SNS 계정이 많거든요. 홍보 도와드릴게요. 미숙은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했지만 도움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네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동안이 누구인지 아세요?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누구인가요? 동안이 아버지가 이 동네 건물주거든요.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건물주요? 네, 그런데 동안이는 아버지와 생각이 달라요. 포장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는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같은 시간 정숙은 미용실에서 단골 할머니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죠. 정수가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이요? 포장마차 지키려고 애쓰는 할머니들이 있다면서? 근데 그거 위험할 수도 있다더라. 왜요? 그 뒤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잖아.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너무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숙은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은 도서관에서 포장마차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캠페인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강동원이라는 이름을 본 것이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관련 기사였는데 동안의 아버지가 이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지? 소영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포장마차가 있는 일대를 고급 상권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소영은 급히 다른 누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편 춘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기를 꺼려했죠. 할머니, 그거 위험한 일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포장마차 지키는 일 말이에요. 뒤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걸까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춘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7시 네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에 모였습니다. 각자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언니들, 큰일이에요. 소영이 가져온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재개발 계획이에요. 이 일대를 전부 바꾸려는 거더라고요. 미숙이 기사를 읽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가게에 온 동안이가 누구요?
강동안이라는 젊은 남자가 왔어요. 도와주겠다고. 강동안이요? 그게 바로 건물주 아들이에요. 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 강 회장의 아들 동안 씨가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네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네요. 정숙이 분노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숙이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누님들, 무슨 심각한 이야기 하세요? 사장님, 큰일이에요. 소영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자리를 뺏으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태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큰 걸요. 그래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미숙이 태식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춘자도 동조했습니다. 네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우리도 누군가의 엄마였고, 여동생이었고, 아내였고, 딸이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제 나이도 많고 잃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정숙이 동조했습니다. 그럼 계속 해볼까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네, 해봐요. 네 사람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안이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말 끝까지 버티려는 건가? 동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동안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포장마차를 없애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토요일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꽃집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밤사이 누군가가 쓰레기를 잔뜩 버려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썩은 음식물과 빈 병들이 가게 앞을 어지럽혔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도와주려 했습니다. 고마워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요즘 이상한 일이 많네요. 어제 포장마차 사장님도 비슷한 일 당했다던데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포장마차요? 네, 새벽에 누군가가 와서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미숙은 급히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미숙 누님.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태식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사실 새벽에 누군가가 와서 포장마차 주변을 어지럽혔어요. 지금 치우고 있는데 누가 그런 짓을. 아마 저희 때문에 피해 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미숙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들의 일로 인해 태식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2시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식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포장마차는 문을 닫은 채였죠. 정숙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끼고 다른 누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들, 사장님이 안 보여요. 뭐라고요? 포장마차도 문 닫혀 있고 전화도 안 받아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글쎄요. 어제까지는 괜찮으셨는데.
네 사람은 급히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주변에서 본 사람 있나 물어봐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포장마차 사장님 못 보셨어요? 춘자가 근처 가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새벽에 차 타고 어디 가더라고요. 차요? 누구 차예요? 글쎄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랑 같이. 네 사람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요? 하루만 더 기다려봐요. 정숙이 말했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문 닫힌 포장마차 앞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맘때 술을 마시고 있을 시간이었죠. 사장님이 어디 계실까요? 걱정이에요. 그때 멀리서 철거 트럭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장마차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거 뭐예요? 설마. 트럭들이 포장마차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죠. 여기가 철거 대상이네. 네, 오늘 밤에 철거 예정입니다. 잠깐요. 미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사장님 허락 받으셨어요? 허락이요? 건물주한테 받았는데요.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철거 작업자들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여기 철거하면 안 돼요.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들,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안 비켜요. 정숙이 포장마차 앞에 서서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저희한테도 소중한 곳이에요. 소영도 합류했습니다. 할머니들,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작업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경찰 불러요. 우리는 안 비켜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포장마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들, 정말 위험해요. 우리가 뭘 위험해요? 춘자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삶도 많이 살았고 이제 무서운 거 없어요. 맞아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어요. 정숙이 동조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거를 포기할 수도 없었죠. 팀장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한 작업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동철이었죠. 할머니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요? 미숙이 김동철을 노려봤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철거인데요.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김동철의 무성의한 태도에 네 사람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할머니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비켜요. 춘자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더는 물러서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맞서겠어요. 춘자야, 진정해. 아니에요.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이번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춘자의 절규에 다른 세 사람도 눈물이 났습니다. 김동철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줄은 몰랐죠. 일단 오늘은 철거를 연기하겠습니다. 김동철이 작업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만 기다려드릴게요. 트럭들이 떠난 후 네 사람은 포장마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들, 우리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 맞죠? 춘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옳은 일 하고 있어요. 소영이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정말 어디 계실까요? 내일까지는 찾아야 해요. 밤이 깊어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누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이었죠. 할머니들,
대단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시민들의 지지에 네 사람은 힘을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그날 밤 네 사람은 포장마차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춥고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새벽 무렵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사장님, 누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어디 계셨어요? 그게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태식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말하기 어려워 보였죠. 새벽 5시 태식은 누님들과 함께 포장마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포장마차를 지킨 네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태식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사장님, 정말 어디 계셨던 거예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강 회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강 회장이요? 네, 동안이 아버지시더라고요. 정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협상을 제안하셨어요. 이 자리를 포기하면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태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죠. 이 자리는 제게 너무 소중한 곳이니까. 잘하셨어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태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누님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박이네요. 소영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정말로 누님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사장님,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에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오했어요. 그때 정숙이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포장마차 땅이 누구 소유인지 아세요? 글쎄요, 건물주가 강 회장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어제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정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땅의 실소유주는 사장님이에요. 뭐라고요? 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사신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등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땅이 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법적으로는 사장님 소유예요. 이 소식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럼 강 회장이 거짓말한 거네요. 맞아요. 아마 사장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정숙의 설명에 태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본인 땅인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식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제가 사실 몸이 좀 안 좋거든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몇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강 회장 제안을 받을까도 생각했어요. 어차피 오래 못할 텐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의사가 몇 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포장마차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서 치료받고 계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포천 쪽 요양원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어제 다녀왔어요. 혼자 가셨어요? 네, 뭐 가족도 없고. 태식의 쓸쓸한 모습에 네 사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결정했어요. 태식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땅 누님들 이름으로 넘기려고 해요.
뭐라고요? 누님들이 아니었으면 이 포장마차도 진작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 누님들이 이곳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사장님, 그건 너무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태식의 간절한 부탁에 네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강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는 게 어때요? 동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포기라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들이 너무 불쌍해요. 사업이 감정으로 되는 줄 아니? 강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여론 따위 상관없어. 어쨌든 철거는 진행한다. 아버지, 내가 사업을 물려받으려면 이런 걸 넘어서야 해. 동화는 아버지와 할머니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태식은 요양원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누님들은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었죠. 사장님, 자주 면회 갈게요. 고마워요, 누님들. 포장마차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지킬게요. 부탁드려요. 태식이 택시에 오르기 전 누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누님들도 조심하시고.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네 사람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몫이네요. 네, 책임지고 지켜야 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태식이 없는 포장마차는 허전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언니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춘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해야죠. 사장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에요. 정숙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태식이 요양원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새벽 무렵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들이신가요? 태식 선생님이. 전화를 받은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오늘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미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당신들 덕분에 이 땅 당신들 이름으로 돌려놓았다고 하시면서 미숙은 다른 누님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사장님이 우리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생하셨네요. 네 사람은 포장마차 앞에서 태식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겠어요. 네, 사장님과의 약속이니까. 태식의 죽음은 이들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포장마차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태식의 유산이자 이들의 사명이 되었죠. 태식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사람은 포장마차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동안 태식이 혼자 해왔던 모든 일을 나누어 맡아야 했습니다. 언니들,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해봐요. 미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리는 담당할게. 정숙이 가스버너를 점검했습니다. 나는 손님 응대하고 소영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럼 나는 설거지랑 정리 일할게. 춘자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저녁 6시 포장마차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단골이었던 회사원이었죠.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사장님은 돌아가셨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일주일 전에요. 손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어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장님 좋은 분이셨는데.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네 사람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그래도 사장님보다는 어색하죠. 며칠이 지나자 포장마차는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 측에서는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수요일 저녁 김동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들,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우리가 왜 없어야 하는데요? 정숙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아시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강 회장님이 마지막 제안을 하시려고 해요. 김동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금액으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시네요.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본 네 사람은 놀랐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죠.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미숙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할머니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이런 일 하실 건가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김동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부터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금요일 저녁 포장마차는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태식을 그리워하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사장님이 그리워요. 할머니들이 잘 이어가 주셔서 다행이에요. 손님들의 위로에 네 사람은 힘을 얻었습니다. 오후 9시쯤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누님들을 무시했던 젊은 무리들이었죠.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장사하네. 신기하다. 할머니들이 무슨 장사를 해? 이들은 처음부터 시비를 걸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소주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숙이 소주를 가져다 주었지만 젊은이들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거 너무 미지근한데요? 차가운 걸로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이 참으며 다시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트집이었습니다. 안주가 너무 짜네요. 할머니들이 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너무 시끄러워요. 한 손님이 항의했지만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아저씨도 할 말 많네. 여기 공공장소인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미숙이 나섰습니다. 손님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할머니가 뭐 대단한 줄 아네? 그 순간 젊은이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소주잔을 던졌습니다. 할머니들이 감히. 소주잔이 공중을 날아가다가 다른 테이블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포장마차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포장마차 끝자리에 앉아있던 누님 넷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훈련된 듯 침착하고 단단한 자세였습니다. 네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 가게는 우리가 지킬 거야. 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 묻지 마. 젊은이들은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한 할머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위협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죠. 뭐야, 할머니들이 무서워? 한 젊은이가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미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공장에서 밤새 일했던 사람들이야.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사람들이고, 정숙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미래를 키운 사람들이야. 소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들이지. 춘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의 당당한 모습에 포장마차 안의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 말이 맞아요. 젊은 것들이 너무 버릇없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자
젊은이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들. 결국 이들은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멋있으세요. 다른 손님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런 가게가 있어야 동네가 살아나죠. 그날 밤, 네 사람은 뿌듯한 마음으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제 우리도 당당해졌네요. 하지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안이었죠.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시네. 동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할머니들 편에 서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죠. 그날 밤 동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포장마차 건은 포기하는 게 어때요? 또 그 소리야? 할머니들이 너무 대단해요. 우리가 물러서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동안의 말에 강 회장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 이래서는 사업을 물려줄 수 없어. 부자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는 전설의 누님포차라는 이름으로 동네를 넘어 유명해졌습니다. 지난번 젊은이들과의 일화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또 왔어요. 미숙의 후배 김간호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방송국이에요? KBS 아침 프로그램이요. 전국 방송이에요.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포장마차를 지키려던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봐요.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숙이 찬성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방송 촬영팀이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기자와 카메라맨 그리고 PD까지 총 6명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저는 KBS 아침마당 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려요. 촬영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용기를 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인생의 풍파를 견딘 사람들이거든요. 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소주잔 하나쯤 날아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춘자의 마지막 말에 촬영장이 감동적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포장마차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들이었죠. 부산에서 왔어요. 할머니들 너무 멋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분이셨거든요. 정말 존경해요. 포장마차 음식도 맛있네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네 사람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동안이 강 회장 사무실을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건드리면 오히려 우리만 손해예요.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성공하는 법이지. 하지만 할머니들한테는 너무 가혹해요. 내가 너무 약해. 이래서는 사업을 물려줄 수 없다고 했잖아. 결국 동안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업에서 빠지겠어요. 뭐라고? 할머니들이 오라요. 저는 그분들 편에 설 거예요.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럴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동아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동아는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것이었죠. 할머니들, 죄송합니다. 동안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젊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미숙이 동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실 제가 건물주 아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해주시네요.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정숙의 따뜻한 말에 동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과거에 대한 모든 일을 사죄드려요. 그리고 동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시지만 저는 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할머니들이 계신 한 이 포장마차는 안전할 거예요. 네 사람은 동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안아. 이제 우리 가족이네. 춘자가 동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숙이 입양 보낸 아들 민호와 연락이 닿은 것이었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방송 보고 연락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안해, 민호야. 어머니가 너를. 괜찮아요. 어머니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모자의 재회 소식에 다른 누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가족이 다시 모였네요. 한편 춘자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었죠. 춘자 할머니, 오늘도 고마워요. 뭐려? 제가 더 보람 있어요. 정숙은 시장 상인회에서 고문으로 위촉되어 다른 상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숙 누나 상인들 문제 있으면 누나한테 먼저 상의하겠어요. 그래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소영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죠.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했어요. 네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네 사람은 여전히 포장마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되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할머니들,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할머니들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젊은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네 사람은 뿌듯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꿈 같아요. 그때 동안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포장마차의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동안아, 어서 와. 오늘도 소주 한잔 할까요? 그래, 같이 마시자. 밤이 깊어갈수록 포장마차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인생의 풍파를 견딘 용사들이었어요. 미숙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소주잔 하나쯤 날아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포장마차 그 끝자리의 누님들처럼요. 네 사람은 함께 건배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포장마차 끝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